자, 함수의 극한합시다. 함수의 극한. 개념 설명은 굉장히 간단한데 그 6페이지에 있는 게 다죠. 개념 설명. 물론 뒤에 유형 문제 나오면 거기 중간중간에 개념 설명 나오긴 하는데 일단 봅시다. 자, 어디부터 할 거냐면은 함수를 여기부터 출발합시다. 함수 fx가 누구냐면은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 함수를 과연 우리가 그릴 수 있는가? 굉장히 뭐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까? 분모와 분자를 약분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데 함부로 약분하면 되냐 안 되냐 함수는? 안 된다.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예전에 로그 배울 때 이런 거 있었잖아. 이런 함수 있었거든. 이런 함수. 이게 같은 함수가 아니었죠. 서로 다른 함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떨어지면 같은 거 아닙니까?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함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그러니까 함수라는 거는 최초 모양으로부터 뭘 전부 정리해야 되냐면 정의역을 정리해야 된다. 내가 보니까 지금 시험 끝나고 막 밤새고 와가지고 막 밤새도록 유튜브 하고 막 앞에서 눈 감고 뒤에서 눈 감고 아주 그냥 최초 모양에서 뭐 해야 된다? x에 대입할 수 있는 숫자들을 정리해야 되는 거지. x의 모든 실수값 다 대입할 수 있습니까? 네? 안 되죠. 얼마 대입하면 안 되니? 1을 대입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정의역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x가 얼마가 아닌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의역을 챙겨 놓은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 약분하면 돼. 그래서 이 함수는 여기 적지 말고 밑에다 적을까? 어떻게 되냐면 약분은 할 수 있지만 최초 모양에서 1을 대입하면 안 됐었잖아. 그러니까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fx 이퀄 약분하면 x 플러스 1인데 x의 모든 실수 대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의역이 뭐가 되는 건데 x에다가 1을 대입하지 못하고 나머지 애들은 다 대입할 수 있는 이런 함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함수. 이런 함수가 된다.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리가 그려보면은 이 함수를 그려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얼마를 대입할 수 없다고요? 1을 대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머 맞지? 여기 1일 때 함수값이 2인데 거기를 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뭐가 뚫려 있다?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이런 함수가 나와요. 요게 y는 fx 그래프가 된다. 야, 셔츠 각이다. 야, 올해도 하나 했다. 약간 미흡한데 이 쇼츠부터 올려놓게 확인 말합니다. 힘드네. 캠이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 안 보인 거 아니야?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네. 여기서 잡아가지고 안 보이겠네. 이지원 지금 뭔 말 하는지도 몰라요. 지원아! 너 어제 몇 시에 일어났니? 어제 몇 시에 잤니? 야, 전원 어제 취침 시간 얘기해봐. 너 몇 시에 잤나? 12시 반. 12시 반 너는? 1시쯤. 1시쯤? 너는? 너는 안 잤고 너는? 12시 너는? 5시. 5시는 어제 잤다고 하기 좀 그러지 않나? 오늘 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자마자 지금 두 놈이 빌빌 될 수밖에 없어요. 안 잔 놈과 해 뜨고 잔 놈. 어떻게 해야 되나? 정상적으로 잔 놈. 해 뜨고 잔 놈. 안 잔 놈. 놈놈이냐?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극한이라는 걸 다루려면 뭐 해야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 함수를 기준으로 x값이 그리고 그때의 함수값이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x가 0.9일 때는 함수값이 얼마나 나옵니까? 0.9면 대입하면 되잖아. 얼마 나오니?
1.9 나오겠지? 0.99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1.99 얼마 더해주면 됩니까? 말 그대로 1 더해주면 되잖아요. x값에다가. 그럼 0.999 대입하면 1.999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x값을 한없이 1에 가깝게 대입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다가 1에 가까워지게 되면 얘 함수값은 얼마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2에 가까워지겠죠. 그치?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뭐 해보자는 겁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점점 0.9, 0.99, 0.999 어쨌든 1에 가까워지지만 1보다는 지금 뭐한 상태냐? 작은 상태잖아. 그래서 x값이 뭐 되는 겁니까? 이렇게 1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왼쪽에서 가야지 1보다 작지만 점점 1에 다가가겠지. 그럼 그때 함수값은 점점 어디에 다가가게 된다? 2로 이렇게 다가가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괜찮지? 되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좌극한이라고 불러요.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 좌극한. 왜 좌자를 쓰겠니? 왼쪽에서 점점 이 숫자를 향해서 다가간다. 그래서 왼쪽이니까 좌극한. 그럼 반대로 이리로 가면 무슨 극한이겠다? 구극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x하고 fx 함수값도 마찬가지로 비교를 할 건데 1.1대 함수값은 얼마가 됩니까? 2.1이 되고요. 1.01이면 2.01이고요. 1.001이면 2.001 이렇게 함수값이 점점 1에 가까워지겠지. 그래서 오른쪽에서 점점 1로 향해 갔을 때 함수값은 점점 2로 향해 가게 된다. 그래서 이 상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그래프에다가 표시하면 x좌표가 점점 오른쪽에서 1로 향해 가면 그때의 함수값은 점점 2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지? 여기까지? 됐어? 그때 이 상황을 이제 우리가 뭐 해보자는 겁니까? 이거 우극한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 상황을 기호로 나타내 보자는 겁니다. 뭐라고요? 기호로 나타내 보자. 그래서 어떤 기호를 쓰냐면 리미트라는 기호를 씁니다. 리미트 LIM을 써요. LIM. 그리고 얘는 지금 x가 1로 향해 가고 있긴 한데 기호 쓰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볼까? x가 점점 어디로 향해 간다? 1로 향해 간다. 근데 1보다는 뭐 한 거냐면 조금 작은 거지. 조금 작으니까 1 마이너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무한소 개념인데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야. 근데 그냥 느낌적으로 1 마이너스 그러면 1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1보다 조금 작은 느낌 뭐 이런 느낌으로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x가 1 마이너스로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fx는 어디를 향해 가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봐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렇게 가잖아. 2로 향해 가기는 한데 2보다는 조금 뭐하니? 조금 작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괜찮죠? 마찬가지로 우극한도 x가 뭐라고 쓰겠니? 1 플러스로 가면 이렇게 쓰겠죠. 그럼 그때 f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2보다는 조금 더 큰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fx는 2 플러스로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괜찮죠? 되지? 그때 이걸 이제 뭐 해보자는 거야? 기호로 써보자는 거야. 이제 저 파란색과 빨간색을 기호로 한번 써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기호로 써보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얘는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x는 2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거야. 이 리미트가 극한이라는 뜻이거든. 극한. 그래서 x가 리미트 아래에다가 x가 1보다 조금 작은 형태로 다가가게 됐을 때 그때의 함수값은 2보다 조금 작은 형태로 다가갑니다. 라고 하는 건데 잘 들어. 이 리미트라는 기호 있지. 리미트라는 기호는 맨 마지막에 여기 플러스 째끔 마이너스 째끔을 떼라고 하는 명령을 내요. 얘가 어떤 명령 내린다고? 마지막에
2보다 쬐끔 큽니다, 쬐끔 작습니다 라는 명령에서 쬐끔 큽니다의 플러스, 쬐끔 작습니다의 마이너스를 떼라는 명령을 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겠니? 얘도 기호로 쓰면은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는 원래는 2 플러스였잖아. 근데 리미트가 무슨 명령 내린다고? 야, 그거 쬐끔 큰 건 떼버려 라는 명령을 내린다라는 거지. 리미트가. 됐습니까? 그래서 x가 오른쪽에서 1로 한없이 다가갈 때 함수값은 점점 2보다 커지긴 하지만 어쨌든 2로 다가가기 때문에 도착지를 말하는 거죠. 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게 좌극한, 이걸 우극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죠? 그리고 빨간색과 노란색을 이제 합쳐서 한 번에 쓸 수 있거든. 한 번에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쌤 1보다 조금 왼쪽에서 가는 겁니까? 오른쪽에서 가는 겁니까? 그거 합친 말이야. x가 1로 간다는 말은 1 기준으로 이것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다. 그때 함수값은 점점점 얼마로 향했었습니까? 이것도 2로 향했고 이것도 2로 향했기 때문에 같은 값인 2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요거를 좌극한값이라 그러고요, 요거를 좌극한값이라 그러고, 그럼 얘는 무슨 값 되겠니? 얘는 우극한값이 되겠지. 맞냐? 그리고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뭐 할 때만, 같을 때만 그 같은 값을 뭐라고 부른다? 최종적인 극한값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다. 이렇게. 될까요? 이거 무슨 말인지? 되지? 오케이? 됐지? 선생님 여기 함수값 없는데요. 함수값하고 극한값은 별개의 내용입니다. 함수값이 있든 없든 극한값을 물어보면 우리는 오로지 뭐만 조사하면 된다? 좌극한값과 우극한값만 조사하면 된다. 동환아 이해되냐 이거? 괜찮니?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그래프 많이 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 보는 모양을 좀 많이 보여줄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을 한번 나열해보고, 그리고 나서 좌극한값, 우극한값, 그리고 함수값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걸로 이렇게 해보자. 그냥 그래프 하나에다가 그냥 퉁쳐버리자.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가 1이고 2고 3이고 4고 5고 6이다. 여기 뭐 그림이 다 들어갈 거야. 1, 2, 3, 4, 5, 6.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y는 fx래. 얘가 y는 fx다. 앞으로 이런 그림 많이 볼 겁니다. 천천히 정신 차리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앞으로 많이 볼 거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모양들이 전부 다 뭐하냐면 가지각색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얘네들을 물어볼 거라는 얘기지. 리미트. 앞으로 리미트는 너네는 서술형에다가 LIM이라고 그대로 적어야 돼. 근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적는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적습니다.
됐지? 이거 LIM으로 대체한다잉. 그래서 뭐 할 거냐면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일 때 fx, 리미트 x가 1 플러스일 때 fx,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일 때 fx, 리미트 x가 2 플러스일 때 fx,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일 때 fx, 리미트 x가 3 플러스일 때 fx, 리미트 x가 4 마이너스일 때 fx, 리미트 x가 4 플러스일 때 fx, 리미트 x가 5 마이너스일 때 fx, 리미트 x가 5 플러스일 때 fx. 요거 전부 다 한번 구해보자는 겁니다. 여기부터 한번 해보자. 요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x가 1일 때 좌극한 값이라 그럽니다. 뭐라고? x가 1일 때 좌극한 값. 뭐 하면 되니? x좌표 1로 점점 다가갔을 때 함수값이 점점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시면 되죠. 점점 어디로 향합니까? 2로 향하는 거 맞습니까? 원래는 2보다 조금 작잖아. 근데 리미트가 무슨 명령 내린다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있는 거 떼버리라는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그냥 2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요거는 x가 1일 때 우극한 값입니다. 얼마가 돼요? 여전히 2입니까? 여전히 2죠? 동안이 되니? 여전히 2. 2일 때 좌극한 값은 얼마예요? 2일 때 좌극한 값 3이지? 우극한 값도 3이지? 쌤 이거 뭐 쉽습니다. 쉬운 겁니다. 3일 때 좌극한 값은 얼마가 돼요? 그림 잘못 그렸는데? 뭐라고? 그림 잘못 그렸어.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 돼. 배워야 이렇게 그려야 돼. 야, 3일 때 좌극한 값 얼마냐? 3일 때 좌극한 값 1이지. 1보다 조금 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1이라고 얘기한다고. 3일 때 우극한 값은 여기니까 2보다 조금 크지만 2라고 얘기하는 거죠. 괜찮죠? 4일 때 좌극한 값 얼마입니까? 4일 때 좌극한 값 4보다 조금 왼쪽 말하는 거니까 5보다 조금 작아서 5가 되겠죠. 4일 때 우극한 값은요? 3이죠. 그지? 5일 때 좌극한 값은 2 맞습니까? 동안이 되니? 5일 때 우극한 값은 얼마니? 5제곱 오른쪽이니까 4가 되는 거겠죠. 괜찮지? 읽을 수 있겠지? 그때 우리가 자 보세요. 요거 합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1일 때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네? 같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합쳐서 x가 1일 때 fx는 뭐라고 얘기한다? 2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얘도 2일 때 좌극한 값, 우극한 값 같죠? 같으니까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는 3이라고 쓸 수 있지. 야 근데 얘는 좌극한 값, 우극한 값 뭐하냐? 다르잖아. 다르면 어떡하지? 다르면 x가 3으로 갈 때 fx 뭐라고 써야 되는 거냐 이거? 다르면 평균 낼까? 그런 거 없죠? 다르면 극한값이 없다라고 쓰는 겁니다. 괄호 열고 이렇게 극한값이 없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도 전부 다 극한값이 없겠네. 괜찮지? 괜찮죠? 됐지 여기까지? 됐지? 자 됐으면은 이제 뭐를 또 예전에 배웠겠지만 무한대랑 무한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무한대하고 무한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오늘 진도 다 안 나가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극한에 대한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올바르게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 뭐 할 거냐면 함수 fx를 하나 그릴 겁니다. 함수 fx가 뭐냐면 x분의 1이에요. x분의 1. x분의 1이면 우리 배운 함수네. 점근선 가지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 함수죠. 맞습니까? 그때 뭘 조사해 보냐 이거지.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 fx를 조사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일 때 fx를 한번 조사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뜻이니? x좌표가 0을 향해 가긴 하는데 어느 쪽에서? 오른쪽에서. 이쪽으로 오른쪽에서 점점 다가가게 되면 함수값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점근선이기 때문에 뭐합니까? 계속 기어 올라가죠. 이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점점 계속 커진다. 무한대라고 얘기하잖아. 맞아? 참고로 무한대는 숫자입니까? 숫자 아닙니까? 숫자 아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일 큰 숫자보다 더 큰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숫자는 아니지만 좀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편하냐? 그냥 너네가 알고 있는 제일 큰 수보다 더 큰 수라고 이해하면 좀 편해. 하여튼 엄청나게 큰 수라고 이해하면 편하다. 원칙적으로는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태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상황을 뭐라 그러느냐? 그냥 극한값 없다라고 쓰기에는 너무 뭐하니? 구체적이지 못하거든? 맞는 말이야 얘도. 극한값 없잖아. 이것도 없는 거야. 어떤 숫자가 나와야지 극한값이 있는 거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게 맞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어떤 표현 쓴다고요? 발산. 발산 반대말이 뭐냐면은 발산 반대말이 뭐냐면 수렴이거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쓰는 표현입니다. 의견을 수렴한다 그러잖아. 그러면 의견을 수렴한다는 얘기니까 의견을 모은다는 뜻이지. 맞아? 발산은 언제 쓰냐 너네? 에너지 발산. 에너지 발산한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모은다는 얘기야. 에너지를 퍼뜨려뜨린다는 얘기야. 후자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발산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극한값이 없는 상태고요. 수렴 그러면 극한값이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까 전에 우리가 리미트 x가 뭐 2로 갈 때 fx가 7이다 라는 말 자체에는 x가 2일 때의 좌극한 값도 7이고 우극한 값도 7이라는 얘기잖아. 그게 같았기 때문에 합쳐서 x가 2일 때 극한값이 7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2일 때 극한값이 7로 수렴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렴 그러면 극한값이 있는 거구나. 발산 그러면 극한값 없는 모든 상태를 전부 통칭하는 말이고 서로 반대말입니다. 발산은 다른 말이 수렴하지 않는다야. 발산이 무슨 뜻이라고요?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괜찮죠?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0을 향해서 왼쪽에서 다가가게 되면 그때 함수값은 점점 뭐 됩니까? 곤두박질 치죠? 그치? 함수값이 점점 뭐 되니? 음의 값으로 엄청나게 절대값이 커지네. 음의 무한대라 그러죠? 그래서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값이 무한대란 뜻이 아니야.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표현을 드모를 써서 나타내 주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발산, 무한대, 음의 무한대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 무한대가 어디에도 나오냐면요. 무한대가 이제는 여기에도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도. 이 리미트 안에도 무한대가 나온다. 이 말의 의미는 이 그래프에서 x값이 점점 계속해서 커진다면은 계속해서 커진다면은 함수값은 점점 어디에 다가갑니까? 라는 표현이거든. 근데 우리는 얘가 계속 오른쪽으로 가면 이게 정근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없이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한없이 0에 가까워지잖아. 근데 0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0은 돼, 안 돼? 안 되고 0보다 조금 크지? 0보다 조금 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x가 무한대로 가면 그때 함수 fx는 뭐가 된다? 얘는 0보다 조금 크다 해서 0 플러스로 간다. 이런 표현이었어. 그리고 기호로 쓰면 0 플러스에서 플러스 뭐 해버리겠니? 떼버리겠지. 왜 떼는 거니? 리미트가 떼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어떻게 됩니까?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x좌표가 점점 왼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함수값도 마찬가지로 0에 가까워지는데 그때 fx는 0 마이너스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얘도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마이너스 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괜찮지? 그러면 이건 좌극한 우극한 개념이 아니다. 참고로 얘는 단독적인 그냥 극한값인 거야. 왜? 쌤 이게 우극한이고 이게 좌극한 아닙니까? 아니야. 아니다. 좌극한 우극한은 여기 하나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상태를 좌극한 우극한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인 거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일로 계속 가는 거고 일로 계속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좌극한 우극한 아니고 그냥 하나의 단독적인 극한값, 그냥 하나의 단독적인 극한값이 된다. 괜찮지? 됐지? 자냐? 감이 오냐?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내용을 우리가 6페이지에 1-1, 1-2번으로 전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뭐 해보자. 문제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 봅시다. 자, 어디부터 보냐면 이 7페이지의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는 개인적으로 푸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전체적으로 같이 질문 받는 거는 뭐밖에 없다. 요 유형 문제들, 유형 익히기 문제들, 요놈만 질문으로 받죠. 자, 유형 1번 같이 봅시다. 유형 1번.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38번 같이 풀어봅시다. 38번. fx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x 더하기 k와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3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식은 x가 마이너스 2 이상일 때고 이 자식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때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뭐라 그랬습니까? fx 값이 존재한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2학기 중간고사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 모양입니다. 물론 첫 번째 장에 첫 번째 문제로 나오는 문제. 자,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보셔야죠.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랬잖아.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게 무슨 뜻이었었니? 얘도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좌극한값, 이건 우극한값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보자마자 우리는 뭐 하셔야 된다? 아하, 리미트 x가 2-1일 때 fx 값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가 같아야 되고, 그 값이 어떤 알파라는 숫자로 나온다면은 그때 이 값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알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좌극한, 쉽게 말하면 이거지.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으면 우리는 그걸 극한값으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좌극한 값, 우극한 값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까?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처음이니까 그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 풀 때 그리니 안 그리니? 안 그립니다. 안 그리고 나중엔 다르게 풀어요. 굉장히 쉽게 풉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장에 첫 번째 문제로 나올 거 아니야. 여기가 x 이퀄 2고요.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위로 블록인 2차 함수 이런 식으로 그려진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인데 극한값 존재하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2차 함수에 뭐 구할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 구할 수 있죠.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 더하기 8 더하기 3이니까 이때 함수값이 7로 나와요. 마이너스 2,7 나옵니다. 그러면 극한값 존재하려면 여기서 만나야 되겠네, 두 그래프가. 그러니까 직선도 어디 지나가야 됩니까? 마이너스 2,7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한 마이너스 2 더하기 k가 7이다를 푸시면 k값이 얼마로 나옵니까? 9로 나옴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되죠? 괜찮지? 그런데 이렇게 푼다 안 푼다?
이렇게 안 푼다는 얘기지. 쌤 그러면 어떻게 풉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하나 아셔야 되냐면 이 다항함수라는 놈의 성리를 좀 아셔야 돼요. 다항함수. 우리가 오늘 극한을 배우고요. 다음번에 연속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미분을 배우거든요. 근데 극한, 연속, 미분이 전부 다 일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배우고 계단 올라가서 이걸 배우고 계단 올라가서 이걸 배우는 구조야.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볼 때마다 뭘 따질 거냐면 이 함수는 극한값이 있습니까? 이 함수는 연속입니까? 불연속입니까? 이 함수는 미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계속 따질 건데 수2는 주로 다항함수를 다루고 다항함수는 극한값도 자동으로 있고 자동으로 연속이고 자동으로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엄밀하게는 마이너스 2로 갈 때 마이너스 2보다 쬐끔 작게 쬐끔 크게 이 짓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항함수는 극한값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이 상태에서 바로 뭐 해버리니? 여기다 마이너스 2 때려 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때려 넣어서 뭐하다 풀면 끝납니까? 갖다 풀면 바로 끝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시험지 첫 번째 장 첫 번째 문제로 나온다는 얘기네. 그래서 엄밀하게는 아까 그래프 그린 형태로 접근해야 되지만 사실은 이렇게 푼다. 그래서 극한값 존재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우스갯소리로 다항함수는 뭐다? 다 있다. 다 된다. 그래서 다항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자동으로 얘는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아서 여기서 어떤 뾰로롱 극한값이 있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때에 뭐랑 같냐면 함수값이랑도 같습니다. 그러면 극한값하고 함수값 같으면 여기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자동으로 성립하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플러스 이제 나중에 미분도 가능하다. 이게 자동으로 따라 붙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그냥 교과서 나와 있습니다. 다항함수는 다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된다. 나머지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유형 2번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걸 같이 풀어볼게요. 42번 같이 한번 풀어보자. y는 fx 그래프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차 여기 1 여기 1 여기 이 벌레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자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y는 fx다. 이게 y는 fx일 때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일 때 fx 요거는 쉽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조금 빡세죠. 리미트 x가 1 플러스일 때 f의 1 마이너스 x 이게 빡세지. 요거는 쉽잖아. 요거 그냥 그대로 뭐라고 읽으면 되니? x가 1일 때 좌극한 값이잖아. 그럼 x가 1일 때 좌극한 값 얼마니? x가 1일 때 좌극한 값 1인가? 1 맞나? 네가 나한테 맞나? 1은 뭐야 이거? 이거 우리 극한값이 아니고 무슨 값이라 부르니? 함수값이라 부르는 거야. 1일 때 좌극한 값은 1로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1은 아니거든? 1쬐끔 왼쪽에 걸리는 요 지점을 봐야 되겠지. 얼마라고 얘기해야 되니? 2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2가 됩니다. 2. 얘는 2예요. 2. 근데 문제가 생겼죠? 얘는 어떡하지? 얘 박스 친 놈은? 얘는 어떡하냐? 얘는 어떡해? 선생님 f의 1-x를 그리면 됩니다. 응? 아, 선생님 뭔 말이냐면요.
y는 fx에서 x 대신에 x-1 써서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요.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됩니다, 이거. 하긴 가능은 하지. fx에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시킨 다음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으로 이 그래프 그릴 수 있고, 그린 다음에 1의 우극한 값 그리면 됩니다. 말이 돼, 안 돼? 그리고 이것도 첫 번째 장, 첫 번째 문제나 두 번째 문제로 나올 거거든. 근데 이걸 이렇게 풀었다가는 다른 문제 싹 다 못 풀겠네? 시간이 모자라죠? 예, 또 모자랍니다. 2학기 된다고 갑자기 시간 남지 않습니다. 계속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보고 바로 잽싸게 풀 수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하는 얘기는 공식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오히려 공식적인 표현보다 뭐하다? 더 정확하고 빠르다. 그래서 여기 요 플러스 있지, 플러스. 이걸 아주 작은 양수라고 이해하고 접근하면 편해. 뭐라고? 아주 작은 양수. 해서 얘를 여기다 그냥 그대로 대입합니다. 이 1 플러스라는 놈을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되겠지. 1 빼기 x만 보자잉. 1 빼기 x였는데 x에다 뭐 대입하겠다고요? x에다가 1 플러스를 대입하겠다는 얘기지. 맞아? 그리고 이거 전개하는 거야. 이게 지금 항이 몇 개인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 2개인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 1에다가 아주 작은 양수가 더해졌다. 그러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1, 마이너스 1 맞지? 야, 아주 작은 양수였는데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면 어떻게 되겠냐? 아주 작은. 다시. 이건 아주 작은 양수였거든? 근데 앞에 마이너스랑 분배 법칙에서 나오게 되면 부호가 바뀔 거 아니야? 아주 작은 양수에서 아주 작은 음수로 바뀌겠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뭔 말인지? 그러면 요거는 계산하면 얼마예요?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로 된다는 얘기야? 아, 0일 때 좌극한 값으로 본 거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된다. 그러면 결국에 얘가 의미하는 바가 0일 때 좌극한 값을 말하니까 질문입니다. 0일 때 좌극한 값 얼마예요? 얼마니? 동원아? 0이죠. 그래서 2 더하기 0 해가지고 답이 2가 되더라라. 요거 할 수 있을까? 될까? 잘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서술형에 쓰지 마시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배웠거든? 지금은 이렇게 쓰잖아. 지금은 뭐냐? 격조 없이. 현재. 1의 우극한 개념을 요렇게 쓰잖아. 근데 옛날에는, 옛날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들 유치원 다닐 때예요. 여러분들 유치원 다닐 때. 여러분들 유치원 다닐 때 이렇게 썼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유치원 다닐 때는 이렇게 썼었다. 1보다 조금 크다라고 해서 그 항이 2개인 걸 제대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썼었는데 진짜로 과거 일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헷갈리는 사람들은 과거에 썼던 방법을 써도 된다는 얘기지. 어떻게? 이렇게. 잘 봐. 간다. 1 마이너스 x인데 x가 1 플러스 0보다 조금 큰 거 이렇게.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표현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날라가고 마이너스 0 이게 근데 조금 있는 놈이었잖아. 그러니까 0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극한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는데 가끔 한 번씩 나옵니다. 리미트의 명령 개념만 제대로 이해하면 된다. 누군데 이거? 누군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누가 봐도 사람인데? 사람이 지금 머리 2번 쓰고 있는 거 아니냐? 맞지? 아니라고? 뭔데? 도라르만이라고? 너는 다행이다. 미술에 소질이 없었어. 도라르만이라고 그게? 자, 유형 3번 보겠습니다. 합성함수의 극한. 합성함수의 극한. 대표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아니야, 대표 문제는 너무 쉬워.
아니다. 대표 문제. 아우, 내가 문제를 잽싸게 하나 만들고 싶은데 그냥 이걸로 하자. 43번 보자. 대표 문제 풉시다 그냥. 지원아, 규준아, 뒷줄은 다 자는 줄이냐? 그래프 그리겠습니다. 그거 fx고요. gx입니다. gx는 구멍 뚫려 10 이쪽으로 여기 함수값 촥 이게 y는 gx. 그래놓고 우리한테 뭐 물어봤냐면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일 때 g의 fx 마이너스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 f의 gx를 물어봤다. 이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게 좀 쉬워요. 오른쪽 게 좀 쉽고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왼쪽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뭘 조심하셔야 된다고? 왼쪽 걸 조심하셔야 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거든. x가 1일 때 좌극한 값 fx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 x가 1일 때 좌극한 값 얼마니? 0이잖아. x가 1일 때 좌극한 값 0이네요. 그러니까 g0이고요. gx, x가 0보다 조금 클 때 우극한 값 1이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f1로 계산하면 g0은 0이고요. f1은 0이니까 답은 0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 된다고? 틀려버린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치? 언뜻. 문제 없어 보이잖아. 그치? 근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전에 리미트가 뭐라 그랬냐? 리미트가 0보다 조금 큰 거, 조금 작은 거를 뭐 해준다는? 없애주게 하는 명령을 내린다 그랬잖아. 근데 잘 봐. 여기 fx 보이죠? 얘는 합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미트하고 직접 만나지 못합니다. 가운데 g가 껴있기 때문에. 그렇잖아. 리미트하고 안 만나잖아. g가 가운데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계산이 된 값은 함부로 0보다 조금 크고 작은 값을 없애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리미트가 마지막에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거 떼버려라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냐? 자, 갑니다. x가 1보다 조금 작은 1일 때에 fx의 좌극한 값을 구하면 0이니 0보다 조금 큰 거니? 0보다 조금 크겠지? 그러면 얘를 g0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0보다 조금 크다고 했잖아. 0보다 조금 큰 x가 0 플러스로 갈 때에 gx로 계산하셔야 된다고. 왜? 얘는 리미트를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이 플러스만큼을 떼면 안 되거든. 얘는 마이너스 리미트 gx의 0보다 조금 클 때의 극한값은 얼마입니까? 얘는 1보다 조금 큰 거예요? 1보다 조금 작은 거예요? 딱 1인 거예요. 얘는 딱 1이지. 왜냐면 함수가 어떻게 들어오고 있냐? 이렇게 평행한 모양으로, x축의 평행한 모양으로 들어오고 있잖아. 얘는 위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밑에서 올라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쟤는 딱 1이 맞아. 그래서 얘는 딱 1이기 때문에 리미트가 필요가 없고 다이렉트로 뭐 쓰면 됩니까? F1로 써도 된다는 겁니다. 이 차이점 이해하셔야 돼요. 괜히 2개 물어본 거 아니야. 에이, 하나만 물어보면 너무 쉬우니까 2개 정도 물어봐야지가 아니라 차이점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얘는 이거고 얘는 바로 다이렉트로 함수값이 된다는 거. 그 차이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0보다 조금 클 때의 gx 극한값 얼마입니까? 다시 1이죠. 그리고 f1은 얼마입니까? 1일 때 함수값이니까
0이네요. 그래서 답이 얼마로 나오더라? 1로 나오더라. 시험에 많이는 안 되는데 뭐 나올 확률이 한 5%에서 10%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이게 라떼거든. 내가 라떼를 섞어볼게. 자, 넘어갑시다. 유형 4번은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그 45번에서 51번은 할만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어떤 게 힘든 거냐면 52번이 좀 힘듭니다. 뭐라고? 52번이 좀 힘들다. 야, 지금 몇 시냐? 34분이요. 요거 할까? 10분 안에 될까? 한번 해보자. 극한에 대한 성질인데 여러 유형 문제가 이 유형 4에 한 번에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분을 좀 지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일단 같이 풀어볼 거는 47번을 먼저 같이 풀어봅시다. 47번. 이게 이제 극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47번.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는 3이다.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sin x 제곱 더하기 fx분의 5x 제곱 빼기 3fx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제 뒤에 아주 골아 떨어졌다. fx가 뭔지 모르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이거 객관식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푸는지 방법을 알려줄 건데 지금은 처음 배우는 거니까 제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특히 자양고는 서술형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서술형 풀이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오로지 어떤 모양밖에 없다? 오로지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 오로지 저것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은 이런 애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란 말이에요.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이 fx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fx 관련된 식은 오로지 뭐밖에 모른다고? 얘밖에 몰라. 무조건 최초 주어진 저 모양 x분의 fx 모양을 만들어야 돼. 무조건. 저 모양 아니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fx 놈들을 밑에 분모의 x로 깔아주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분수의 성질을 쓸 겁니다. 분모 분자를 동시에 뭘로 나누면 좋겠니? 분모 분자를 동시에 x로 나눠주면 좋겠지. 왜냐면 x가 0으로 다가가는 거지 0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x로 나누고요, 여기도 x로 나눈다. 0 아닌 놈으로 분모 분자를 똑같이 나눠도 분수값은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분모 분자 동시에 x로 나누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자는 이거 x로 나누시면 뭐 됩니까? 5x 제곱을 x로 나누면 5x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3 곱하기 x분의 fx가 될 거고 분모의 7x 제곱은 7x 되고요. 플러스 fx는 플러스 x분의 fx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뭐하면 돼?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이 극한값 내용을 써먹으시면 되겠네요. 얘 동그라미 친 놈들 얼마 된다고요? 3 된다고요. 쌤 그럼 얘네들은 어떡합니까? 얘네들이 무슨 함수예요? 다항함수잖아요. 다항함수는 극한값이든 함수값이든 저절로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0을 대입해도 된다는 겁니다. 0 대입하면 얘네들 전부 다 얼마로 사라집니까? 0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나옵니까? 사실 얘도 약분돼가지고 얼마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3만 되는 거지. 결국에. 이걸 문제 너무 싱겁잖아. 그치? 싱거우니까
변형을 하면 어떤 식으로 되겠니? 이거는 싱겁고 살짝 쬐끔 그럴듯하게 변형하면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여기가 제곱이 아니고 어떤 모양으로? 그냥 5x랑 7x 모양으로 낸다면 조금 달라진다 문제가. 그럼 어떻게 되니? 이때는 분모 분자를 x로 나누면 얘네들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는 거죠. 그럼 이때는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 분모는 얼마가 되는 거냐? 7 더하기 3이 되는 거고 분자는 5 마이너스 9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0분의 4니까 마이너스 5분의 2가 나오겠네. 문제 변형한 겁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괜찮죠? 뭔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에 45번을 풀 건데 45번 풀기 전에 개념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할 개념 설명은 저기 6페이지의 1-3번입니다. 6페이지의 1-3번.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거. 뭐냐면 이런 거예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게 알파래. x가 a일 때 fx 극한값이 알파로 존재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베타랍니다. gx도 x가 a일 때 극한값이 베타로 존재한다는 얘기야.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들이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 계산을 쪼개서 계산할 수 있다. 우리 마치 시그마 쪼개듯이 리미트도 쪼갤 수 있어. 근데 잘 들어. 리미트를 쪼갤 때는 언제만 쪼갤 수 있다? 둘 다 극한값이 뭐 할 때만? 있을 때만. 하나라도 없으면 뭐 될 수가 있다? 에러 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로 쓸 수 있고, 이 값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된다는 거네요. 물론 플러스만 되는 게 아니고 뭐도 됩니까? 마이너스도 된다.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비슷한 종족이니까.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만 되느냐? 아니야. 뭐도 된다? 곱하기도 쪼갤 수 있다. 둘 다 극한값이 있다면. 둘 다 극한값이 있으면 곱하기도 쪼갤 수 있습니다. 곱하기도. 괄호칠까? 이 값이 알파, 베타가 되는 거예요. 조심할 거는 요겁니다. 곱하기가 되면 또 이제 무슨 생각해야 되니? 나누기도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는 어떻게 되는가? 역시 얘도 쪼갤 수 있는가라는 거야. 쪼갤 수 있나?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쪼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극한 파트에서, 수트 파트에서 분모가 0이 되는 거 특별히 신경 써야 돼. 민감하게. 그래서 얘가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얘가 뭐 된다고? 0 되면 안 돼. 그래서 이것도 쪼개려면 그거만 마저 하고 쉽시다. 이것도 쪼개려면 어떤 조건이 들어가야 되냐면 베타도 0이 되면 안 되지만 이게 하나의 함수잖아. 이게 하나의 함수로서 분모 0 되면 안 되기 때문에 gx 자체도 0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비슷한 겁니다. 시그마 옆에 있는 건 무조건 수열이었잖아. 이 리미트 옆에 있는 건 무조건 뭐다? 함수거든. 그럼 함수가 분모 0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분모에 있는 gx가 0 되면 안 되고 수렴하는 값도 0이 되면 안 된다. 이게 조건이 있을 때만 뭐 할 수 있다? 쪼갤 수 있다. 그 내용이 전부 어디 있는 겁니까?
6페이지 1-3번에 있어요. 그거 말고 두 개 더 있거든. 두 개 쉬운 거야. 쉬운 거. 첫 번째는 뭐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c. 함수라 그랬잖아. 상수 함수야. y는 c야. y는 c는 아무데나 찍어도 c잖아. 그러니까 상수 함수는 그냥 c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지. 극한이 붙든 말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x가 a로 갈 때 c배의 fx. 얘는 c를 리미트 바깥으로 뺄 수 있다. 뭐 할 때만? 극한값 존재할 때만. 그래서 c 알파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 첫 답.